국악에서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박환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진선여고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일신상의 사유로 분석 영상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과 이렇게 시험 유형 분석 같이 진행했습니다. 보시면 문항 적중이나 정답률, 그리고 우리 교재를 바탕으로 학교의 출제 경향이나 이후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트의 경우에는 진선여고 2학기 시험 대비 문항수입니다. 그러니까 1학기 대략 평균적으로 한 1850문항 정도 이렇게 시험 대비 했는데, 이번에는 해당 문항들 다 솔팅해서 대략 한 1200문제 정도로 그 양을 줄이고 밀도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이색적인 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가 대략 한 440문제 정도 진행을 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 내에 원활하게 문제를 풀고 좀 더 남지 않는 즉 교재를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학교 필기입니다. 우리 학교는 부교재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학교 선생님의 수업의 방향성이나 혹은 강조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제 수업 역시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서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혹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테스트의 이제 내용에 해당되는데, 모든 시험 출제 경향이나 혹은 이전 대략 한 4개년 정도 우리 진선여고의 시험지를 바탕으로 어떤 출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예측하고 그에 맞는 시험지를 구성하고자 노력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스쿨링 통해서 정답률이나 개인 성적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왼쪽은 클리닉 이제 예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진선여고의 경우 월요일 수업 전에 항상 모여서 문제풀이 그리고 개인 피드백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일일 평균 대략 한 20명 정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석을 했는데, 2학기 기말고사에도 역시 꾸준히 클리닉하고 수업 시간 내 최대한 해당 내용 반영하고자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제 이벤트 상황인데, 수업 이외에도 학생들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노력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적중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대략 우리 학교 2학기 중간고사 저희 교재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 대략 89.6%의 적중을 보였고, 재원생 총 33.4%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응답한 결과를 시험 분석에 녹였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이 마무리가 되고서 학생의 이제 각각 체크했던 정답을 바탕으로 시험 분석 진행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왼쪽의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이제 흐름이고, 그를 바탕으로 2학기 어떻게 변모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자, 전체 문항의 구성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의 난이도는 대략 한 중상조로 다소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렵다라고 이제 예측하는 문제는 그 전과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보통에 해당되는 문제가 난이도 중상으로, 즉 수능 자료 변형이나 혹은 학교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강조하셨던 내용이 반영된 문항으로 출제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 영역에 대해서는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정도 말씀드립니다. 자, 오른쪽이 바로 2학기 중간고사의 포인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능 모의고사 및 고3 수능 모의고사 모식도를 활용한 사례가 있었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업 시간에 강조하셨던 부분이 보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라는 점이 이색적이었고, 물리의 경우에 그래프 해석이나 모식도 해석이 중요한 포인트, 화학의 경우엔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서 고등학교 2학년 화원 3단원에 해당되죠. 해당 내용 구조식이나 혹은 그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섬세한 내용들까지 다 질문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 생명의 경우에 다지선대가 출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대략 한 6개에서 7개 정도로 구성되고 있는, 즉 해당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암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로 구성되었으며, 지구과학의 경우에는 계속 언급드렸던 수능 자료 해석이 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전체 정리하자면 결국 체감 난이도는 중상, 그리고 물리 8문제, 화학 6문제, 생명 8, 그리고 지구과학 7문제로 고른 분포는 계속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좌하단 보시면 고난이도 수능 변형의 9문항, 그리고 이전부터 꾸준히 출제되었던 학교 기출 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출 형태가 대략 한 6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다라는 사례 말씀드립니다. 자, 이 시트가 오늘 설명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항 구성이나 배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점수를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체감 난이도를 설정했는데, 그중 가장 난이도가 높게 이제 느껴지는 바는 화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답 체감이 가장 많았었고, 특히 생명과학 16번의 경우엔 지엽적인 내용, 즉 부교재에 있는 지엽적인 내용까지 모두 다 암기하는 걸 확인하는 문제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정답률의 경우 우리 학생들의 이제 총 정답률에 해당되죠. 그러므로 물리가 전체 100점 기준으로 94.4 정도 나왔으니 물리의 난이도가, 즉 체감 난이도가 가장 쉬웠다. 그리고 그에 반면에 이제 화학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으며 전체 100% 모든 학생들이 다 정답을 한, 이렇게 정답을 기록한 문항이 생명과학이나 물리의 이제 빈도수가 다소 높았다. 고로 이번 시험 정리하자면 물리, 생명과학은 다소 쉬웠으며 지구과학 모식도 바탕으로 평이했다. 우리 학생들 체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학의 경우에 다른 영역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근거자료 제시하자면 각 문항별로 저희가 정답률을 체크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드렸던 10번이나 이렇게 12번, 16번에 정답률이 다소 낮게 나왔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모든 학생들이 다 맞았던 문항에 해당된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킬러 문항부터 하나하나 우리 진선요구의 출제 경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다지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왼쪽에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례에 대해서 낱낱이 물어보는, 즉 기억부터 시효까지 다양한 보기 구성을 통해서 학생들이 해당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나름 정답률 66.7% 정도로 오답을 낼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흔적이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판의 경계의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모식도는 거의 일반화된 시험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경우 음양치심법이나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에 있는 내용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2019년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고사 6번과 거의 유사하고, 이런 흐름은 전체적으로 수능 지향형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해당 모식도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경우에는 매우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시면 19년 고등학교 3학년 4월 모의고사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다행히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맞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교 특이 문제를 이제 한 3가지 정도 뽑았습니다. 첫 번째, 화학의 경우에는 화학 반응식에 대한 명확한 인지, 그리고 앞단원까지 이제 연계되는, 즉 소단원의 연계성이 매우 짙어지는 내용이 눈에 보였고, 가운데 있는 문제는 실험적 증명에 해당되는 건데, 보기 디귿을 보시면 우리 학교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6번은 모든 학생들이 다 정답률이 0에 해당되는 거니까 다 틀린 건데, 지엽적인 내용을 면밀히 암기하고 꼼꼼히 공부해야지 좋은 등급을 얻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미킬러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면 전자기 유도에서 이제 방향성을 물어보는 이전 수능형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와 같은 사례, 그리고 6번의 경우에는 실험적 증명이죠. 단순히 원리를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것보다 실험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을 통해서 그 원리를 추론하는 문제로 변형을 시켰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이 모식도의 경우에는 다시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혼동할 수 있고 혹은 어려워할 수 있는 요소로 가미하기 위해서 모식도 변형시켰고, 해당 이제 내용 자체가 조금은 더 다른 시험 문제보다 퀄리티가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항 한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서술형으로 출제됐던 열 효율의 경우에는 계산 집약적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2번과 3번을 연계해서 출제했고, 초반에 내므로써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압박을 느끼도록 많이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 11번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강조를 했던 내용이죠. 즉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비교. 1학기 때부터 사실 진도가 마무리가 됐어야 하지만 이제 꾸준히 끌고 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도 사실 나름의 이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께서 고민하신 흔적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서술형 2번이 바로 고등학교 2학년 화원 3단원 파트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에 해당되죠. 그래서 학교 필기를 보자면 루이스 전자전문식과 구조식에 대해서 명확히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를 바탕으로 이렇게 분자 구조나 혹은 그들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낱낱이 물어보는 문제로 변형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로 우리 진선 요구에는 다소
이전부터 꾸준히 이야기 나왔던 과학이 쉽다라는 이 언급이 뭐 많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꾸준히 난이도가 상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23년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내용, 즉 수능 모의고사,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수능에 이렇게 포커싱 돼서 수능 지향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생명 파트에서도 실험적 증명을 확인하는 문제, 벨크로 테이프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자연 선택됐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고 있고, 나름 뭐 감사하게도 최종 모의고사나 혹은 기타 등등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 번 연습했던 내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왼쪽도 마찬가지 생물의 다양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모식도 하나가 나오는 것보다 모식도 두 개를 통해서 유추하고 추론하는 문제로 변형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모식도 분석이죠. 결국 거의 대부분 영역을 가리지 않고 수능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고, 보기의 구성이나 혹은 그 내용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로 각각 출제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프린시플, 즉 본 교재 개념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유추할 수 있는 문제는 한 17문제, 그리고 필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시그니처에 이제 나름의 이렇게 유사도가 높았다라는 거는 결국 수능 지배학적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솔루션은 우리 학교 기출을 통해서 이렇게 유사 변형되는 사례가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우리 학교는 현재 수능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각 영역별로 모의고사 지향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로 2학기 기말고사에도 역시 화학의 나름 어려운 파트는 분명히 남아있죠. 산화환원의 전자이동, 그리고 산염기 중화 반응이 이제 메인 화두가 될 예정이고, 지구과학에서는 모식도 활용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엘니뇨나 라니냐,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을 확인하는 그래프 변형 문제들이 출제될 예상이다라고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킬러 지엽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암기하도록 저 역시 각성하는 문제 16번 확인할 수 있었고, 화학은 전통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하에 기말고사 더욱더 꾸준히 이렇게 준비한다라고 각오를 다지고 싶습니다. 자, 통합과 기말고사 산과 연기 중화반, 그리고 엘니뇨 라니냐가 키워드가 될 것 같고, 현재 제 개강일은 10월 28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간에 클리닉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산화 환원에서 전자 이동이 시험 범위에서 빠졌는데, 그 내용 바탕으로 학생들이 좀 더 수월하게 시험 대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중간 시간에 클리닉을 진행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머니 그 마음처럼 가르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매 순간 우리 학생들 아끼며 소중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시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